안녕하세요. 더 딥다이브입니다. 청취자 여러분을 위한 맞춤형 지식 탐험, 오늘도 시작합니다. 오늘은 정말 뜨거운 주제죠. 한국의 바이오 기업 펩트론, 그리고 글로벌 제약사인 일라일릴리. 이 두 회사 사이에 지금 수조원 규모의 기술 이전 계약 가능성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단순한 가능성을 넘어서 왜 많은 사람들이 거의 필연적이다라고까지 이야기하는지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한번 깊숙이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그 보내주신 자료들 보니까요. 특히 이 비만, 당뇨 치료제 시장에서 릴리라 지금 얼마나 절박한 상황인지, 그리고 펩트론이 가진 그 스마트 대포라는 약효 지속 기술, 이게 얼마나 독보적인지가 잘 드러나 있더라고요. 뭐 최근에 스웨덴 카모로스랑 릴리가 계약했다는 소식 때문에 시장이 좀 출렁이긴 했지만요. 아, 맞아요. 그때 좀 놀랐죠. 네, 그랬죠. 근데 오늘은 그런 변수들보다는 좀 더 근본적인 거, 그러니까 왜 이 계약이 꼭 나올 수밖에 없다고 보는지 그 구조적인 요인들에 한번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청취자분께서 딱 던져주신 그 질문. 이 계약, 정말 성사될 수밖에 없는 건가? 여기에 대한 답을 자료 속에서 함께 찾아보는 거죠. 단순히 뭐 된다, 안 된다, 이게 아니라 왜 그런 분석이 나오는지 그 근거들을 하나하나 좀 꼼꼼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첫 번째 질문, 이거부터 시작해보죠. 아니, 릴리 같은 글로벌 빅파마가 왜 지금 딱 이 시점에 펩트론 기술을 이렇게 간절히 원하고 있을까요? 릴리가 가진 약들, 뭐 젯바운드나 지금 개발 중인 레타트로타이드 같은 거 보면 효과는 정말 대단하다고 하잖아요. 네, 효과는 뭐 의심할 여지가 없죠. 근데 문제는 매주 주사를 맞아야 한다는 거. 그리고 뭐 처음 맞을 때 메스껍고 그래서 용량도 천천히 올려야 하고 이게 좀 불편하잖아요. 이게 그냥 환자 불편함 정도가 아니라 릴리한테는 더 큰 의미가 있는 건가요? 바로 그겁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매주 맞던 주사를 한 달에 한 번만 맞게 할 수 있다. 이건 단순 편익성 개선, 그 이상입니다. 일단 부작용 관리가 훨씬 쉬워지죠. 그리고 약물 농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니까 어쩌면 효과가 더 좋아질 가능성까지도 볼 수 있고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이게 릴리한테 뭐랄까 하면 좋은 거가 아니라 이제는 반드시 해야 하는 필수 전략이라는 점이에요. 자료들에서도 공통적으로 지적하듯이 경쟁사, 그러니까 노보노디스크하고 경쟁해서 앞서 나가려면, 그리고 특히 이게 중요합니다. 2030년대 초반이면 닥쳐올 바이오시밀러 공세를 막아내려면 이 월 1의 제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 바이오시밀러요. 그 특허 만료된 약 복제하는 거 말씀이시죠? 그거 나오면 진짜 오리지널 약은 가격이나 점유율에서 타격이 크겠네요. 정확합니다. 비만 치료제 시장이 지금 막 엄청나게 크고 있지만 그만큼 경쟁도 치열하고 특허 만료 후에 어떻게 시장을 지키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젯바운드 같은 약, 이거 미국 특허 언제 만료되는지 따져보면 릴리한테 남은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이 월 1회 제형 개발하는데 임상시험하고 뭐하고 하면 보통 한 5년 정도 걸린다고 보거든요. 5년이요? 와, 네. 그러니까 역으로 계산해보면 지금 당장, 정말 지금 당장 기술 확보해서 개발 시작해야 바이오시밀러가 막 쏟아져 나오기 전에 월 1회짜리 신제품 내놓고 방어벽을 칠 수 있다는 거죠. 이건 뭐 정말 시간이 생명인 상황인 겁니다. 이야, 시간이 정말 촉박하네요. 특히 그 자료에서 비만 치료제 매출의 80%가 미국에서 나온다고 했던 거 생각하면 와, 미국 특허 만료 시점이 진짜 발등에 불이네요. 그냥 필요한 게 아니라 시급하다는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릴리한테 시간 압박도 있고 전략적으로도 꼭 필요하다는 건 이제 확실히 알겠어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약효 늘리는 기술이야 뭐 세상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왜 근데 유독 펩트론의 스마트 대포가 이렇게 주목을 받는 걸까요? 지금 뭐 릴리랑 14개월짜리 기술평가 계약 중이고 공동 연구도 하고 있다. 이건 알겠는데 펩트론 기술에 뭔가 특별한 게 더 있는 건가요? 네, 여러 자료들에서 진짜 공통적으로 아주 강력하게 강조하는 펩트론만의 차별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입증된 대량 생산 역량이에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릴리가 만드는 약들은 보통 뭐 연매출 수조 원, 많게는 수십조 원까지 가는 그런 초대형 블록버스터급이거든요. 이런 약은 그냥 실험실에서 조금 만드는 수준의 기술로는 절대 감당이 안 됩니다. 처음부터 안정적으로 예측 가능하게 대규모로 상업 생산이 가능해야 해요. 그게 바로 스케일업이죠. 아, 스케일업.
그 실험실에서 성공한 걸 공장에서 수백만, 수천만 명한테 쓸 수 있게 왕창 만드는 능력. 그거 말씀이시죠? 이게 생각보다 엄청 어려운 기술인가 보네요. 매우 어렵고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약 후보들 중에 실험실에선 괜찮았는데 이 스케일업 단계에서 엎어지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근데 펩트론은 이미 자사 전립선암 치료제, 그 루프론 대포라는 걸로 스마트 대포 플랫폼 기술 자체에 대해서 식약처 허가를 받았어요. 그것도 중요하고 더 나아가서 이 기술로 만든 약을 상업적으로 대량 생산해 본 경험까지 있다는 거죠. 이게 다른 경쟁 기술들 아직 임상 초기 단계거나 대량 생산은 이론상 가능하다 정도로만 말하는 기술들하고는 차원이 다른 강점입니다. 릴리 입장에서는 이 기술 진짜 대량 생산 문제 없나? 하는 아주 근본적인 리스크를 확 줄일 수 있는 거예요. 불확실성을 줄여주니까 얼마나 매력적이겠어요. 그 대량 생산 역량이 그렇게까지 결정적인가요? 다른 기술들은 그럼 어떤 점이 좀 부족하다고 볼 수 있는 걸까요? 물론 다른 기술들도 다 자기들만의 장점은 있겠죠. 하지만 펩트론처럼 규제기관 허가받고 실제 상업 생산까지 성공적으로 해본 트랙 레코드, 실적을 가진 경우는 정말 드뭅니다. 특히 펩트론 스마트 대포는 그 미세한 구슬, 마이크로스피어 안에 약물을 넣어서 서서히 나오게 하는 방식이잖아요. 근데 이 구슬 크기나 약물 나오는 속도를 균일하게, 그것도 대량으로 만드는 게 기술적으로 엄청 어렵거든요. 펩트론은 이걸 이미 해냈고 그걸 입증했다는 거죠. 릴리가 지금 원하는 건 그냥 가능성이 아니라 확실성에 가까울 겁니다. 아마도요? 아, 그렇군요. 그런데 파미데일리 기사 보니까 또 재밌는 게 있던데요. 이 기술 평가가 릴리가 가진 특정 약 하나, 예를 들면 젯바운드 하나에만 딱 묶인 게 아니라 여러 펩타이드 약물들을 다 포함한다는 내용이요. 이건 좀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요? 파미데일리? 그거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맞아요. 그건 릴리가 스마트 대포 기술을 단순히 특정 약 하나 수명 연장하는 도구, 이걸로만 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다양한 펩타이드 기반 신약들에 다 적용할 수 있는 플랫폼 기술로서의 가치를 굉장히 높게 보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뭐랄까, 앱스토어처럼요. 한번 플랫폼 딱 만들어 놓으면 여러 앱, 그러니까 여러 약들을 올려서 쓸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보고 있다는 거죠. 이건 나중에 계약 규모나 협력 범위가 훨씬 더 커질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아하, 플랫폼으로 본다. 단순히 제품 하나 라이센스 계약이 아니라 훨씬 더 큰 전략적 파트너십까지 생각할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더 나아가서 이런 그림까지도 그려볼 수 있어요. 만약에 릴리가 이 기술 도입해서 월 1회 제형 개발 성공하고 나중에 미국에다가 자체 생산시설을 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때 뭐가 필요할까요? 펩트론이 이미 검증받은 스마트 대포의 공정 노하우,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안정적으로 대량 생산을 잘 할 수 있는지 그 핵심 기술 지식이 반드시 필요하게 될 거라는 거죠. 단순 특허 라이센스 넘어서 이 생산 노하우 전수 자체가 릴리한테는 정말 중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펩트론이 기술 상용화에 열쇠를 쥐고 있다는 거고 협상에서도 꽤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는 요인이 되겠죠. 와, 단순히 기술 자체만 좋은 게 아니라 실제 생산 능력 그리고 그 노하우까지 한 세트로 묶여 있다는 거. 이게 펩트론의 진짜 강력한 무기군요. 말씀 듣다 보니 정말 필연성의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는 느낌인데요.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지금까지 릴리가 왜 필요한지, 또 펩트론 기술이 왜 좋은지 살펴봤는데, 그럼 실제로 이 계약이 진짜 성사될 가능성이 높다. 이걸 보여주는 구체적인 정황 증거들은 또 뭐가 있을까요? 보내주신 자료들 보니까 몇 가지 좀 눈에 띄는 움직임들이 있더라고요. 네, 몇 가지 흥미로운 정황들이 포착되고 있죠. 우선 펩트론이 최근에 오송에다가 대규모 공장 증설을 하고 있는데 이게 그냥 땅만 사놓는 게 아니라 실제 설비 투자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이건 누가 봐도 가까운 미래에 대량 생산 수요가 있을 거다. 이걸 염두에 둔 움직임이라고밖에 볼 수 없죠. 그냥 부지만 확보하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실제 라인을 깔고 있다는 거니까요. 그 설비 투자 자금? 그거 어디서 나왔는지도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바로 그겁니다. 리서처 TV 분석처럼 일각에서는 이 대규모 설비 투자의 돈이 혹시 릴리가 기술평가 계약하면서 준 대규모 선급금, 애드밴스 페이먼트 아니냐 이런 추측이 나오고 있어요.
사실 기술평가 단계에서 이 정도 규모의 선급금이 오가는 건 굉장히 이례적일 수 있거든요. 만약 이게 진짜 사실이라면 이건 단순 기술 검토 수준을 넘어서 양쪽이 이미 본 계약이나 대규모 생산 협력을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강력한 간접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뭐랄까, 일단 생산 준비부터 해놔. 이런 신호일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추정이긴 하지만 와, 만약 사실이면 정말 강력한 시그널이네요. 시장 반응도 빼놓을 수 없겠죠. 아까 잠깐 나왔던 스웨덴 카무로스랑 릴리 계약 소식 나왔을 때 그때 펩트론 주가 확 떨어졌었잖아요. 이런 변수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여전히 이 계약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 건가요? 네. 그 카모루스 거는 보니까 플루이디스타라는 다른 약물 전달 기술이었고 펩타이드 약물이 아니라 부프레놀핀이라는 다른 종류 약물에 대한 거라 펩트론하고 직접 경쟁 관계로 보기는 좀 어렵다는 분석이 많더라고요. 물론 단기적으로 투자 심리에는 영향을 줬죠. 하지만 자료들을 쭉 종합해보면 결국 릴리와의 기술 이전 계약에 대한 그 기대감 자체가 펩트론 기업 가치를 근본적으로 끌어올린 핵심 동력이었다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현대차증권 엄민용 연구원 같은 분들 비롯해서 여러 애널리스트들이 계속 긍정적인 보고서 내놓은 것도 다 같은 맥락이고요. 펩트론 쪽에서는 어떤 움직임이나 언급 같은 건 없었나요? 펩트론 경영진들이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꾸준히 협상에 대해서 자신감을 보여왔다는 점도 여러 자료에서 나와요. 그리고 또 펩트론이 제출한 보고서 같은 데 보면 PTAP009 공동기술 개발 중 이렇게 딱 명시한 부분도 있거든요. 이것도 좀 주목해 볼 만합니다. PTAP009가 정확히 뭔지는 공개 안 됐지만 정황상 릴리랑 하는 특정 공동개발 프로젝트 코드일 가능성이 높죠. 이렇게 구체적인 개발 진행 상황을 명시했다는 것 자체가 양측 협력이 꽤 진척됐다는 걸 보여주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합니다. 그렇군요. 대규모 설비 투자의 선급금 가능성, 시장의 기대, 애널리스트 전망, 그리고 회사 내부의 자신감 표현이랑 구체적인 협력 정황까지 여러 단서들이 정말 다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이런 인상을 받게 되네요. 자, 그럼 오늘 나눈 이야기들 한번 쭉 정리해 볼까요?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통해서 저희가 발견한 이 펩트론 릴리 개혁 필연성의 근거들, 크게 세 가지 축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릴리 쪽의 정말 절박한 필요성, 그리고 시급성이었죠. 네, 맞습니다. 경쟁에서 이겨야 하고 곧 닥쳐올 바이오시밀러도 막아야 하고 이걸 위해서 월 1회 투여 기술이 반드시 필요한데 특허 만료 시간 생각하면 시간이 정말 얼마 안 남았다. 이 절박함이 릴리를 움직이는 가장 큰 힘이죠. 그리고 둘째는 그 많은 기술들 중에서 왜 하필 펩트론이냐? 여기에 대한 답이었죠. 펩트론 스머트 대포 기술이 가진 그 누구도 따라오기 힘든 입증된 생산 용량이라는 기술적 우위. 네, 그냥 기술적으로 될 거다가 아니라 이미 루프론 대포 허가로 규제 승인받고 상업적 규모로 대량 생산, 즉 스케일업 경험까지 검증받았다는 거. 이게 릴리 입장에서는 개발하고 상업화하는 데 따르는 리스크를 확 줄여준다는 점. 이게 핵심입니다. 거기다 플랫폼 기술로서 확장 가능성, 생산 노하우까지 생각하면 펩트론이 훨씬 매력적이죠.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이 계약이 실제로 성사될 가능성이 높다는 걸 보여주는 여러 긍정적인 정황 신호들이었습니다. 펩트론의 대규모 설비 투자, 또 선급금 수령 가능성, 시장의 높은 기대치와 애널리스트들의 긍정적인 평가, 그리고 펩트론 쪽에서 계속 보여주는 자신감이나 구체적인 협력 정황 같은 것들까지요. 그렇죠. 이 세 가지 요소, 그러니까 릴리의 절박한 필요, 펩트론의 검증된 능력, 그리고 양쪽에서 보이는 긍정적인 협력 신호. 이 세 가지가 딱 맞아 떨어져 돌아가면서 이 계약이 그냥 됐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이 아니라 상당히 필연적인 결과로 가고 있다는 분석이 힘을 얻는 겁니다. 청취자분의 자료들을 쭉 맞춰보면 이 퍼즐 조각들이 꽤 설득력 있게 딱딱 들어맞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아까 전문가님께서도 강조하셨지만 계약서에 도장 찍기 전까지는 100% 확신은 금물이죠. 카모로스 때처럼 예상 못한 변수가 언제든 나올 수도 있고 시장은 항상 불확실한 거니까요. 맞습니다. 그 점은 항상 생각해야 해요. 하지만 오늘 저희가 같이 살펴본 자료들이 보여주는 여러 근거들은 왜 많은 전문가들이나 시장 참여자들이 이 파트너십 성사 가능성을 아주 높게 보는지 그 필연성의 논리를 충분히 설명해주고 있다고 봅니다. 릴리의 전략적인 필요와 펩트론의 기술적인 준비 상태가 정말 절묘하게 맞아떨어지는 그런 시점인 거죠. 네, 오늘 정말 흥미로운 분석이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청취자분께서 이 내용을 바탕으로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실 만한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만약에요, 이 펩트론의 월 1회 투여 기술이 정말로 비만 당뇨 치료제 시장의 판도를 바꾸는 게임 체인저가 되고 릴리랑 계약이 성공적으로 딱 이루어진다면 그 파급 효과는 과연 어디까지 갈까요? 릴리가 이 기술로 시장을 막 선도해 나가는 걸 보면 다른 경쟁 제약사들 가만히 있을까요? 노보노디스크나 다른 회사들도 자기들 약의 약효를 늘릴 수 있는 기술 확보하려고 더 공격적으로 M&A나 기술 도입 경쟁에 뛰어들게 되지 않을까요? 어쩌면 이 펩트론 릴리딜은 그냥 한 건의 계약을 넘어서 이 분야에서 더 큰 기술 거래, 더 치열한 경쟁의 시대를 여는 신호탄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앞으로 시장을 지켜보시면서 찾아가시는 것도 굉장히 흥미로운 과정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